쟁기를 끌거나 수레를 끌던 친근한 모습의 소, 기계화되기 전에 흔한 농촌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섭은 서로 우리 민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가 극성스럽게 문제가 된 곳이 있습니다. 기원전 약 2000년 전 어느 섬에서는 이 황소가 운명을 가르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황소로부터 시작된 오래된 이야기, 바로 미노스 궁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크레타 섬의 이 얘기입니다. 전편이 황소를 위장한 납치 사건이라면 오늘 얘기는 가짜 황소 반환 사건에 이어 치사 사건, 강간 감금 사건 등 참으로 입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크레타 섬에서 제우스와 아우로페 사이에 3명의 아들을 설하에 두었고, 이곳 크레타의 왕 아스테리오스는 아우로페와 결혼을 하면서 이 세 아들을 양자로 삼았다고 앞의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중 세 아들 중 미노스는 왕이 되기 전 자신의 형제들과 왕위를 놓고 투쟁을 합니다. 그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자신이 왕위를 오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눈처럼 하얀 황소를 증거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뻘인 포세이돈은 정말 잘생기고 눈처럼 하얀 황소를 크레타로 보내주었고, 이 일을 본 크레타 사람들은 미노스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노스가 왕이 되자 황소를 포세이돈에게 희생물로 바쳐야 했는데 너무나도 잘생긴 황소가 아까운 나머지 미노스는 다른 황소로 슬쩍 바꿔치기를 합니다. 이런 포세이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신을 속인 미노스에게 화가 무척 많이 나서 복수를 꾀하게 됩니다. 이 복수의 화살은 엉뚱하게 미노스 왕의 아내 파시파의 왕비에게 꽂히고 맙니다. 애꿎은 파시파의 왕비를 황소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버리지요. 파시파에는 너무나 잘생긴 황소를 사랑하여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 되고 맙니다. 이 무렵에요, 크레타에는 아테네 출신 다이달로스라는 못 만드는 것이 없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파시파에가 다이달로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무로 만든 암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지요. 다이달로스가 만들어준 암소는 너무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진짜 암소처럼 보였는데요. 파시파에는 그 속에 들어가 황소를 유혹을 했고 결국 포세이돈의 황소와 교접을 하기에 이릅니다. 미노타우로스는 바로 이 황소와 파시파에가 교접한 결과로 태어나는데, 몸은 인간이고 얼굴과 꼬리는 황소의 모습인 반인 반수, 즉 반인 반우 모습의 괴물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미노타우로스가 어렸을 때는요, 파시파에가 직접 길렀습니다. 그러나 점점 커져가면서 미노타우로스는 난폭해 가면서 통제가 되질 않는 괴물로 변하고 말죠. 이리하여서 미노스 왕은 자신의 왕가에 수치이고 또 난폭하고 사나운 이 괴물을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고심하다가 다이달로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나올 수도 없는 복잡한 성을, 즉 미궁을 만들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미노타우로스를 가두어 버립니다. 한편 미노스의 아들 안드로게우스는 육지인 아테네로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시합에서 우승도 하고 현지에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마라톤 평야에서는 황소가 난장을 피우고 있어서 날마다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때 아테네 왕은
왕자 자리에 위협이 되는 안드로게우스를 없앨 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인지라 난동적인 황소를 잡아오도록 시킵니다. 그러나 황소를 잡으러 갔던 미노스의 왕자 안드로게우스는 이 황소의 뿔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들의 죽음에 경노한 미노스는 군사를 이끌고 아테네를 정복합니다. 이에 대한 휴전 조건으로 아테네에게 9년에 한 번씩 청년 7명, 처녀 7명을 각각 바치게 합니다. 이 인신공무를 미궁으로 보내서 미노타우로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사람까지 섬으로 끌려가서 곡물로 바쳐졌다는 것은 결국 강력한 해상왕국 크레타 섬에 미노스 왕국이 육지의 왕국들을 지배했었다는 증거인 셈이지요. 이렇게 두 벌의 곡물이 바쳐지고 있을 때 세 번째 곡물을 바쳐질 경우 아테네에는 남자와 여자를 결국 곡물을 선발하게 되겠죠. 이때 아테네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이자 어릴 적에 버려졌던 왕자, 즉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등장합니다. 이 테세우스가 희생물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의 미노스의 딸 아리아드네 공주가 미노타우스를 죽이러 크레타 섬에 온 테세우스에게 반하고 맙니다. 아드리아네는요, 테세우스가 미궁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노릇이죠. 그를 돕고자 라비린토스의 설계자인, 즉 미궁의 설계자인 다이달로스를 찾아가서 미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다이달로스는 라비린토스 안에서 키를 통해서 미궁의 길을 찾는 방법을 이 공주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궁에 들어간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척결을 하지요. 그리고 아드리아네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민구시를 쭉 풀어서 미궁 밖으로 빠져나와 소의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원래 미노스는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에게 잡아먹히거나 미로 속을 헤매다 죽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이달로스가 개입을 해서 방법을 가르쳐줌으로써 테세우가 살아나게 된 것을 미노스 왕이 알아버렸습니다. 화가 난 미노스 왕은 죄를 지은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루스까지를 자신이 만든 라비린토스 미궁에 가둬버립니다. 땅으로는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 다이달로스는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하늘길을 이용하여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 이카루스는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날지 말라고 한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신도 나고 우쭐한 나머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타버리고 추락사해버리고 맙니다. 현재 마르마라 해와 에게해를 잇는 다르달레스 해협은 이카루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에게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한편 고국을 배신하고 테세우스를 따라왔지만은 테세우스는 낙소스 섬에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를 놔두고 떠나버립니다. 낙소스 섬에서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에게 버림을 받고 비탄에 잠긴 아리아드네. 이때 갑자기 이 섬에 들어와 그녀 앞에 나타난 신이 있었으니 바로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가 그녀에게 구애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오니소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